미국에서 취업비자 취득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H-1B 비자 한국인 발급은 전체 발급 건수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 냉동배아도 아이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 경찰서장이 만취한 채 사건 현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당시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징계가 아닌 3개월간의 유급 휴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에서 어린이가 모래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보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미국 항공사들이 수화물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유학생은 증가하고 있고 경쟁률도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받으려는 비자 역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힘든데요. 이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귀국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한국인 취업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진원 씨. 4년간의 유학 후 샌디에고에 위치한 IT 기업에서 유학생들이 졸업 후 단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인 OPT를 통해 2년여 기간 동안 일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에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템 OPT를 지원할 수 있는 학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2번을 떨어지면은 만약에 회사에서 다른 방법을 마련을 못 해준다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대신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실력이 출중해 기업의 스폰을 받아 비자를 신청해도 추첨에서 떨어져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의 경우 연간 신규 발급 건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무작위 추첨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 케이스를 뽑는데 78만 케이스가 들어갔었습니다. 뭐 거의 10% 정도 확률인데 취업 비자는 추첨을 하시다 보니까 신청자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회사가 아무리 크더라도 결국 추첨해서 당첨이 되지 않으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연방이민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H-1B 비자 한국인 발급은 2,179건, 전체 발급 건수의 1.6%에 불과하고 인도와 중국은 물론 필리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인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한인 기업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추첨제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연방의회에선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와 같이 특정 국적 전문직 종사자들만을 위한 한국인 전용 E4 비자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과 관련한 전문 한인 인력들이 많은 만큼 양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지션을 키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그 스페셜 트레인된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컴퍼니 자체 내에도 좋지만 또 학생들에게 그 트레이닝 되는 거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 국적 전문직 종사자들만을 위한 취업비자 법안은 지난 2013년 이후 연방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다시 발의된 가운데 통과가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유학생들이 미국 취업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엘라바마주 대법원이 냉동배아도 아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백악관까지 나서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엘라베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냉동된 배아도 아이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아를 실수로 파괴한 환자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지는 재판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며 이는 냉동 배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결정한 겁니다.
냉동 배아도 태아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데 미국 생식의학회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판결에 따르면 인공수정을 할 때 사용하고 남은 냉동 배아를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어 난임 부부들은 난임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Now the court is saying that that's a person. Can we freeze embryos? I don't know. Can you freeze a person? What will happen to all of those embryos?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 역시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여성의 생식과 피임 권리가 곳곳에서 침해받고 있다며 의회가 나서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t's exactly the type of chaos that we expected when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Roe v. Wade and paved the way for politicians to dictate some of the most personal decisions families can make. 낙태 반대 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했는데요. 다른 주에서도 소송에 나서 비슷한 판결을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의 저지쇼에서 만취 한 채 다른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린 한 경찰서장이 3개월의 유급 휴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브래들리 비치 경찰서의 윌리엄 메이저 경관이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던 중 갑자기 해당 경찰국의 서장인 레너드 구이다가 평상복을 입은 채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만취한 채 등장한 구이다는 글자가 지워진 메이저 경관의 옷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이 경관이 자켓을 벗고 다시 단속 업무를 시작했지만 서장은 계속해서 비아냥대며 업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Okay, Sergeant, for God. Okay, Chief. Let me work this DWI, okay? Chief, I'm on a DWI. Chief, I'm working. I don't have time to argue about a jacket, okay? Don't you touch me. Don't you touch me. Don't you touch me. 결국 메이저 경관은 자신을 잡아당기는 서장을 제압해 차량에 눕히는 등 육체적 난동으로 번졌고 결국 주변 경찰관들의 제지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동이 발생한 직후 12월부터 구이다 서장은 3개월간 징계가 아닌 5만여 달러의 유급 행정휴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몬머스 카운티 검찰청은 구이다 서장이 현재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 일에 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후 조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비행 중 비상구를 열겠다고 난동을 부려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에 따르면 어제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비상구 문을 열겠다며 출구문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동으로 문 손잡이를 보호하고 있던 창문 하나가 깨졌고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항공기가 다시 엘버커키 공항으로 돌아가 비상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 was sitting at the emergency exit and he cracked open the window that was protecting the handle and then he ripped down the handle where it exposed some of the emergency exit. All this wind came rushing down. 당시 승무원과 승객들은 남성의 팔과 발에 테이프를 묶고 통로에 눕히는 등 제압했으며 이 남성은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남성은 비상 착륙 직후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경찰은 정신감정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한 해변에서 어린이가 모래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로더데일 해변 모래사장에서 남매인 7살 소녀와 10살 소년이 갑자기 모래 구덩이에 빠져 구출된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소년은 숨졌습니다. 남매가 빠진 구덩이 깊이는 6피트 정도로 알려졌으며 어떤 경위로 빠지게 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I'm shocked. I'm absolutely shocked. I had no idea that digging out something could happen where it could collapse underneath someone just hanging out and playing on the beach. It's shocking. When I got down there, the boy was about maybe
3 feet maybe down, but his head, he was, at that point, his head was above the sand. But I guess his sister was beside him and she was down further, and they tried digging her out, but the more they dug, the more the sand collapsed. 한편 전문가들은 모래는 특성상 함몰 지역을 찾기 힘들고 구덩이에 빠질 경우 모래에 누르는 힘 때문에 호흡을 하지 못해 질식사할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모래 장난을 할 때는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미 항공사들이 수화물 요금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미 국내선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행 항공편 이코노미 탑승객에게 부과하는 공항 수화물 위탁 요금을 기존보다 $10 오른 $40로, 또 온라인으로 수화물을 붙일 경우 기존 $30에서 $3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화물 요금 인상은 최근 연료비가 올라가고 수화물 처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화물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제트블루 역시 지난 1일부터 $45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알래스카 항공은 올해부터 수화물 요금을 기존 $35에서 $40로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의 관계자들은 인건비와 유가 상승 외에도 항공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전체적인 수익성 약화가 수화물 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도시바 브랜드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화재나 화상 위험성이 제기돼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도시바는 일부 노트북 컴퓨터와 함께 판매된 AC 어댑터의 플러그에서 과열과 화재, 녹아내리는 현상이 670여 건 보고되고 43명이 화상을 입었다며 관련 제품 1,550만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도시바 노트북 컴퓨터에 포함된 AC 어댑터와 개별적으로 판매된 AC 어댑터 가운데 날짜 코드가 2008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표시된 제품입니다. 도시바 노트북의 미주 판매 법인인 다이나북 아메리카는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무료 교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혼합 현실 헤드셋의 출시로 고글 모양의 제품을 착용한 채 길거리와 공공장소를 누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위험한 상황이 잇따르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샌디에고 경찰국은 지난 주말 애플 비전을 착용한 한 남성이 가상화면에 접속하듯 허공에서 손을 허우적대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애플 비전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애플 비전으로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특히 사용자들이 헤드셋을 쓴 채 자율주행 차량 운전석에 앉는 등 각종 위험천만한 행동과 상황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교통부 장관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가 반드시 핸들에 손을 올리고 차량을 통제할 것을 강조했으며 애플 역시 차량이나 중장비 운전 시에는 절대 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각종 논란의 여지가 제기되고 있는 이 비전의 가격은 최소 $3,500로 사전 주문으로만 지금까지 20만여 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시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최근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주자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이와 관련한 지원 예산이 의회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소개하며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중을 결집하는 데 실패한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현재 주요 대선 주자들에게 없는 자질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옆으로 비켜설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선 경합주 조사를 포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 시 지지율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 스키밍으로 소비자와 은행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가짜 ATM 구별법을 공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BI는 최근 범죄자들이 카드와 ATM 스키밍 범죄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일반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가짜 ATM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리더기에 넣기 전 ATM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카드 슬롯 부분이 손상되거나 떼어졌던 자국이 있는지 등 올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핀 넘버를 입력하기 전 가짜 키패드가 덧대어 있는지 또 키패드 가장자리 부분을 당기거나 만져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핀 번호를 입력할 때는 다른 손으로 번호를 가리고 누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수천 명의 ATM 스키밍 사기를 벌인 일당 48명을 체포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번호 8,000개 이상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올해부터 방문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다시 실시합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은 올해부터 사전 예약제인 피크아워 플러스를 재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문객의 불편을 줄이고 모든 차량에 빠르고 원활한 입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성수기인 4월 13일부터 6월 30일, 또 8월 17일부터 10월 27일 사이 주말과 공휴일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모든 방문객들이 차량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오후 4시 이후 공원에 입장하는 차량과 캠핑이나 국립공원대의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등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매년 370만여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타겟 매장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배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월 4일 팜데일 지역 47가 이스트에 위치한 타겟 매장에서 강도 3명이 쇼핑을 하던 여성의 지갑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한 여성을 폭행한 뒤 여성의 아들에게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으며 이후 회색 다트 세단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행방을 알 수가 없다며 어제 용의자들의 얼굴을 확대한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주 경찰은 살인 용의자로 같은 동네에 태권도 학원 사범을 체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태권도 학원 앞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현지 경찰들이 현장 감식을 이어갑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 태권도장에서 40대 한인 여성과 어린아이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he boy and his mother were killed inside the martial arts centre sometime between 5:30 p.m. and 6:30 p.m. on Monday, 19th of February. 또 같은 날 오전에는 한인 남성 39살 조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일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 경찰은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태권도장 사범인 49살 한인 남성 유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유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에서 유 씨가 여성과 아이를 살해했고 이후 사망한 여성의 차를 타고 이동해 조 씨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Very unusual. We're here every day. We've been here for 15 years and it's usually pretty quiet. So it's pretty frightening. 경찰은 조 씨의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주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모든 의제를 놓고 대화하자면서도 체포와 구속을 언급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자신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숫자는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 자꾸 물으셨는데 정부는요 모든 아젠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2,000명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숫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호소한 복지부와 달리 사정당국은 집단 행동에 대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일반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적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진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전공의들도 정부가 자신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같은 좀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게다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도 계속 겁박하고 있다. 파행으로 치닫는 의료 현장의 책임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미루는 상황. 대화를 중재하려는 전문가들이 물밑 조율에 나서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협상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텃밭 광주 지역의 현역 의원 5명이 탈락한 가운데 송갑석 의원 등 이른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당내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까지 나서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총선 공천 후보를 뽑는 1차 경선에서 텃밭인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습니다. 광주 북갑 조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고배를 마시고 동남갑 윤영덕 의원은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했습니다. 북을 이형석 의원까지 광주 3곳 현역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전북 익산갑에선 이춘석 전 의원에게 밀려 현역 김수웅 의원이 탈락했고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은 문대림 후보에게 공천을 내줬습니다. 1차 경선에서만 현역 의원 5명이 탈락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과 송파병 남인순, 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 등 서울 수도권의 현역 의원 7명은 경선 승리로 총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송파을은 송기호 변호사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제쳤고 부산 금정 박인영, 울산 남구을 박성진 후보 등도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공천을 놓고 당내 갈등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인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의원이 의정활동 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20명 가까운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난장판 공천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공정성과 이런 거에 대한 의심 받으면서 발표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다.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빠진 여론조사가 잇따라 실시되는 데 대한 항의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식 일정이 있다며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갑이 아닌 송파갑 출마를 제안했는데 임 전 실장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 지도부는 비명계 학살 공천은 없다. 문제의 여론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지 11개월 만에 결국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모두 송환을 요구해 왔는데 미국에서는 더 높은 형량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고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권 씨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현지 법원이 미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송환 결정은 권 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지 11개월 만입니다.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 모두 자국으로 인도를 요구해 왔는데 현지 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미국에 송환되면 한국에서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권 씨의 측근으로 테라폼랩스에서 최고 재무관리자로 일했던 한모 씨는 지난 5일 한국으로 송환된 바 있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 씨는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도피 생활 11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행 항공기에 타려다 체포됐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축 선수 불화로 뜨거운 논란이었던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직접 사과했고 손흥민 선수도 용서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당장 한 달 뒤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축구협회가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주먹 다짐까지 거론됐던 충격적인 축구대표팀의 내분. 아시안컵 준결승에서의 처참한 경기력과 함께 그 전날의 다툼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계속 커져만 가던 가운데 사건이 알려진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이강인은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밝히면서 주장으로서 제게 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표팀의 다른 선배와 동료들에게도 따로 연락을 해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도 뒤이어 SNS로 답을 보냈습니다. 이강인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벌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국내파, 국외파, 92년생 이상의 고참, 96년 또 어린 선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대표팀을 자꾸 이렇게 가르고 개개인으로 나누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초유의 내분 사태가 두 선수의 사과로 힘겹게 봉합된 가운데 새 사령탑을 선임 중인 축구협회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소식을 듣고 우승을 한 것처럼 사실 마음이 상당히 흥분되고 기뻤습니다. 두 선수를 뽑고 안 뽑고는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일단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대표팀은 당장 한 달 뒤 월드컵 예선에서 다시 한 팀을 꾸리게 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옥중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나발리가 러시아 국가보안위원회 요원의 암살 기술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20일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구넷의 설립자는 나발리가 수시간 동안 추운 상황에 노출된 뒤 심장을 주먹으로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리 시신에서 발견된 멍이 러시아 국보위의 오래된 암살 기술인 원펀치와 일치한다는 건데요. 앞서 나발리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는 남편이 옛 소련 시절 개발된 군사용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리 죽음에 푸틴 대통령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크렘린궁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나발리 수감 생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교정당국 간부는 승진했고 나발리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남성 중 최소 6명이 입영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형 비행기가 차들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위로 자연스럽게 착륙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고속도로 위로 엔진이 고장난 소형 비행기 한 대가 비상 착륙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행기 한쪽 날개가 파손됐지만 비행기와 충돌한 차량은 없었고요. 비행기에 탑승했던 2사람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 국가는 보조금까지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스위프트의 공연이 열리는데요. 6억 인구의 동남아 지역에서 유일한 개최지입니다. 그런데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지난 16일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싱가포르가 스위프트의 콘서트 동남아 독점권을 얻는 대가로 공연당 200에서 300만 달러, 우리 돈 26억에서 최대 40억 원가량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최근엔 스위프트가 가는 곳마다 경제 파급력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 역시 유치에 성공하면 투자금보다 더 많은 경제 이득을 얻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클바글입니다. 전공의 파업과 관련한 정부 브리핑이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여성 의사들이 고발에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그다음에 남성 의사, 여성 의사의 그 근로 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일 열린 정부 정례 브리핑 도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를 설명하며 발언한 내용인데요. 근로시간이 짧은 여성 의사 비율이 높아지면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의사인 게 그렇게 죄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자신을 필수과 여사 전문의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세금 떼고 하루 18,000원 받는 당직도 안 빼먹고 다 서고 있는데 무슨 여의사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냐며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에 비해 절대 근로시간이 짧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가정이 있고 애 있는 분들이 근무시간 줄이고 휴직하고 이런 것은 의사뿐 아니라 타 직종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여자는 의사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여자는 한 명당 0.5로 쳐서 4,000명을 증원할 거냐. 그런 논리라면 대기업도 그렇고 모든 직종이 다 남자만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노했습니다. 여성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서울의대 졸업생 출신 여성 의사들로 구성된 함춘 여자의사회는 어제 박 차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3.1절부터 주말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연휴가 시작되는 3.1절 당일 국적항공사들의 일본행 항공편이 벌써 만석에 가깝다고 합니다. 3.1절 연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의 일본 노선 평균 예약률은 80에서 90%대에 이르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90%를 넘겼습니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을 펼쳤던 3.1절에 일본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2030 세대들은 과거사와 문화교류는 별개 사안이다. 연휴에 어디를 가든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3.1절 연휴에 일본에 외화를 쓰러 가는 것은 나는 좀 불편하다. 일본 물러가라 한 날에 일본에 몰려간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은 한 시민이 술에 취해 파출소 지구대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삿대질을 하더니 출입문을 막고 바닥에 주저앉는 것도 모자라 경찰 멱살까지 잡고 위협하죠.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자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기까지 하는데요. 이 남성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알고 보니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신고된 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지구대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건데요. 결국 이 남성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나이 들었다고 봐주면 안 된다. 경찰이 위협하는 행동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떼 거품 위에 돼지고기 한 조각,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기념해 중국 스타벅스가 내놓은 돼지고기 맛 커피인데요. 에스프레소와 스팀 우유에 동파육 돼지고기 조림 소스가 들어갔고요. 돼지고기 소스와 돼지 가슴살이 고명으로 올라간 겁니다. 한 잔 가격은 68위안, 우리 돈으로 12,000원이 넘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고기를 먹는 것은 내년의 번영을 의미한다며 전통적인 설날 풍습을 커피에 접목한 것이라면서 새 메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커피와 돼지고기의 낯선 조합에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된다, 맛이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부가격이면 돼지고기를 사 먹겠다, 커피에서 육포 맛이 날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